39번 벽돌벽체 넷쌓기에서 내미는 정도의 한도는 했는데요. 자, 넷쌓기에서 내미는 한도. 우리 책 247쪽이네요. 247쪽 잠깐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각 부분 쌓기인데 넷쌓기 같은 경우는 총 내미는 한도는 2.0b 이하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게 되면 넷쌓기가 총 나가는 게 최대한 나가는 게 2.0b인데 한 칸씩 요거 한 칸씩 넷쌀 때는 8분의 1b씩 나가서 총 나가는 게 2.0b고 자 두께가 두 켜씩 할 때는 4분의 1b씩 나갈 수 있어요. 요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같이 여러분들이 요번 꼭 공부하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단답식이죠. 뭐예요? 2.0b죠. 답은 3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자, 40번. 용접 결함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요. 우리 용접 결함 한번 그림 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언더컷 같은 경우는 빈틈이 있을 때 우리가 언더컷이라고 해요. 이것도 결함이죠. 그 다음에 슬래그 섞임, 가운데 이렇게 슬래그 막 이렇게 뭐 같은 몽우리가 있는 거 이런 것도 결함이고 또 기포가 들어있을 때도 블로우홀이라고 해서 이것도 결함입니다. 그 다음에 넘쳤을 때도 오버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홈이 파여 있을 때 표면에 홈이 파여 있을 때 그걸 피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은색 반점이 있는 걸 PCI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다 결함이에요. 근데 경우는 엔더탭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자 용접 결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 시발부하고 종단부에 임시로 된 보조판이에요. 요거 한번 그림 보면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실 거예요. 자 그림 보게 되면 우리가 용접을 요렇게 용접을 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여기에도 하나 되고 시발점에도 종발부에도 이렇게 하나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넘치게 하는 거죠. 나중에 요거는 띄어버릴 거예요. 자, 요거는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잘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엔더탭 같은 경우는 결함에 속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죠. 자, 그리고 41번 액화석유 LP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LPG. 자, LPG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깡통에 들어있는 LPG인데요. 요거 우리 책 135쪽 보시게 되면 액화석유 가스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공기보다 무겁고요. 무거우니까 당연히 누설됐을 때 바닥에 깔리겠죠. 그리고 액화돼 있고 무색이고요. 중독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LPG 액화 석유가스라고도 하면서 프로판 가스라고도 불리고 아니면 부탄가스와 같은 총칭해서 우리가 LPG라고도 여러분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공기 공기보다 가볍다. 요거 틀린 답이죠. 그 다음에 용기에 넣어서 우리가 사용하죠. 그 다음에 가스 절단 공업용도 사용되고요. 프로판 가스라고도 한다. 답은 1번이 틀립니다. 자, 42번 절판 구조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절판 구조 우리 한번 책을 보면서 책 339쪽이네요. 절판 구조. 339쪽에 절판 구조 장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코디언 같이 주름을 져서 만든 구조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 슬라브판을 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향 성능도 우수하고 시공이 쉽고 구조적 강성이 우수하며 대공간 지붕 구조에 적합하다. 대신에 이렇게 굴곡이 있다 보니까 철근 배근이 어렵겠죠. 철근 배근은 어렵다라는 요 문구가 2001년에도 나왔고 15년도에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문제 같이 보면 강성을 얻기 쉽다. 맞고요. 슬라브의 두께 바닥판이죠. 바닥판 두께를 얇게 할 수 있고요. 음향 성능이 우수하다. 철근 배근이 용이하다. 아니죠. 철근 배근이 힘들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개별식 급탕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가 개별식하고 중앙식이 있는데 한번 책 88쪽이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급탕은
증기, 가스, 전기, 석탄 등을 여론으로 해서 물을 가열하는 장치. 요거를 우리가 급탕이라고 해요. 가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게 우리가 급탕이라고 하는데 개별식 국소식 개별식 급탕 방식은 그러니까 배관이 되게 짧겠죠. 필요한 곳에 온수를 공급하는데 설치하기 때문에 배관이 짧고 열 손실이 적으며 시설비가 싸고 증설이 비교적 쉽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물 온도를 쉽게 올려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순간식 급소 급탕법, 저탕식 급소 급탕법, 기수 혼합식 이런 것들이 소규모에 적당하고 중앙식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해서 이렇게 너무 고층 건물이나 아니면 시설이 좀 복잡한 그런 것들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누구예요? 순간식, 순간. 우리 그 미용실 가면 이렇게 물을 확 데워서 머리 감기 순간식. 그런 거 순간식이라고 하고 저탕식. 그다음에 기수 혼합식이 있습니다. 직접 가열식은 아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 자, 44번. 어느 목재에 중량을 달았더니 50g이다. 지금 무게가 50g이래요. 근데 완전히 건조시킨 후 달았더니 35g이다. 이 목재의 함수율은 그랬는데요. 자, 함수율 구하는 방법 책 보시게 되면 388쪽에 함수율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완전히 말랐을 때 무게 분해 지금 무게 빼기 완전히 말랐을 때 무게 곱하기 100이 함수율이고 시험에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요거를 알아두시면서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요. 35g 분의 50 빼기 35 곱하기 100은 얼마냐? 요거거든요. 함수율이 그래서 42.8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올림해서 43%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45번. 목재 강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자, 목재의 강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만 정리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다 맞추실 수 있을 건데요. 책 389쪽을 한번 볼게요. 책 389쪽을 보게 되면 강도에 대해서 제가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었는데, 자, 목재의 강도는 인장 강도, 늘어나는 강도가 가장 셉니다. 그리고 휘어지는 강도가 그 다음이고, 압축 강도, 밀었을 때 압축 강도, 전단 강도는 직각으로 뽀개는 강도가 가장 약하죠. 강도는 인장 강도가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섬유 방향하고 평행할 때 가장 세고, 나무가 직각 방향일 때 약합니다. 요거. 그 다음에 비중이 가장 큰 목재일수록 강도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섬유포화점, 요 중요한 말이에요. 섬유포화점 30% 이상에서는 강도가 일정해요. 근데 30% 이하, 섬유포화점 이하에서는 점점점 마를수록 함수율이 적을수록 강도가 늘어난다, 증대된다.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왔었죠. 자, 요거랑 같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30% 이상일 때는 강도가 일정하지만 기건재 15%일 때는 1.5배 세지고 0%일 때는 3배 이상 세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른 나무일수록 강도가 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것보다는 안에 있는 심재가 강도가 크고요. 옹이나 뭐 썩정이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강도가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정리해서 알아두시게 되면 문제를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섬유포화점 이하라고 나와 있네요. 섬유포화점 이하에서는 상태에 따라서 건조하면 함수율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강도도 커지죠. 함수율이 낮아지고 강도 커진다. 그 다음에 옹이는 강도를 감소시킨다. 맞는 말이고 일반적으로 비중이 클수록 강도가 크죠. 자, 일반적으로 비중이 크다는 얘기는 나무가 무거울수록 강도가 크다는 얘기고요. 섬유포화점 이상 30% 이상에서는 함수율이 높거나 낮거나 뭐 그 이상에서는 강도가 작아진다. 아니요, 강도가 일정하죠. 그 섬유 포화점이 40%가 되든 70%가 되든 항상 강도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 이상, 이하 섬유 포화점의 딱 경계 30%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하에서는 마를수록 강도가 세지고
이상에서는 일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압축 강도가 큰 석재는 그랬어요. 평균적으로 압축 강도가 큰 거. 자, 우리 석재의 압축 강도 한번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압축 강도 화강암 가장 세죠. 1940이고요. 응해암은 372입니다. 그래서 화강암이 가장 세고 대리석, 안산암, 전파암, 사암, 응해암 순으로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서 담다식으로 많이 나와요. 압축 강도가 가장 센 것은 화강암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47번 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문제인데 벽, 천정재로 사용되며 강당, 집회장, 음향 조절 중요한 말이죠. 벽 수장재로 사용되는 목재 가공품은 그랬는데요. 코펜하겐 리브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 보면서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 396쪽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가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벽으로 쫙 되어 있어가지고 강당이나 극장, 집화쟁에 음향 조절이나 벽 수장재로 많이 사용한다. 자, 뭐라고? 코펜하겐 리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담답식으로 꼭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이런 식으로 벽에 꾸며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게 쭉 강당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코펜하겐 리브다. 자, 그럼 답은 코펜하겐 리브 3번이 되겠죠. 자, 48번. 자, 48번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나오면 되게 생소한데 이것도 요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책 455쪽에 보게 되면요. 지금 돌로마이트 석회라고도 하는데 플라스터가 돌로마이트 석회예요. 석회 같은 경우는 기경성이죠. 기경성은 공기 중에서 경화되는 게 기경성이고요. 수경성은 물속에서 경화되는 건데 수경성은 뭐 콘크리트, 시멘트나 아니면 석고죠. 나머지 뭐 흙, 석회 이런 거 전부 다 기경성입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보면 소석회보다 점성, 여기 보면 석회예요. 근데 소석회보다 점성이 높아서 풀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아주 편한 거죠. 그 다음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면 경도가 회반죽보다 크고요. 근데 경화 시 수축률이 커서 꼭 여물을 넣어야 된다는 게 꼭 단점이고요. 여러분들 꼭 요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굽고 나서는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은 유성 페인트를 마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특징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가소성이 커서 풀이 필요 없다. 풀이 필요 없죠. 경화 수축률이 매우 크죠. 그래서 우리가 여물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수경성이므로 외벽 바름에 적당하다. 수경성이란 말 틀리죠? 이건 기경성이에요. 답은 3번이고. 자, 강알칼리성이므로 건조 후 바로 유성 페인트 칠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6개월, 12개월 동안 기다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다음 중 플레이트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랬는데요. 자, 플레이트보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아마 머릿속에 잘 외워지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책을 보게 되면 289쪽에 보면 플레이트보에 대해서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왔었죠. 자, 플레이트보는 여러분들이 보는 H 형광 같은 거 있잖아요. 형광을 L형광, I형광 이런 것들을 리벳으로 용접해 가지고 조금 더 큰 단면을 만든 걸 우리가 플레이트보 또는 판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중이나 응력에 따라서 단면을 내 맘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더 큰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교량 같은 것도 전부 다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웨이브 플레이트는 전단력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며 6mm 이상을 쓰고요. 스티프너는 웨이브 플레이트 좌구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트보와 관계가 없는 거
커버 플레이트, 웨이브 플레이트, 스티프너, 거시 플레이트. 자, 이 거시 플레이트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책 계속 289쪽에 보면 요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색깔 칠해준 이런 거를 우리가 거시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러스 보 같은 경우는 플레이트 보에다가 수직재하고 그다음 웨이브재, 경사재를 접합한 가시 플레이트를 대서 더 큰 볼을 만드는 걸 우리는 뭐가 쓰인다? 가시 플레이트 접합판이 쓰인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거시 플레이트가 여기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 거시 플레이트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